그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노란 메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그냥 장바울 목록인 줄 알았죠. 시어머니께서 자주 그렇게 메모를 남기시거든요. 우유 떨어졌다. 김치 담가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민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 얘는 우리 집안 망칠 애야. 조심해. 민지. 그게 제 이름이에요. 메모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는데 손이 떨리면서 숨쉬기가 힘들어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었지만 글씨는 분명 시어머니 필체였어요. 동그랗고 힘있게 쓰시는 그 특유의 글씨체요. 냉장고 문을 그냥 닫아버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거든요. 우리 집안 망칠 애라니.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날 그렇게 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거실로 돌아왔는데 텔레비전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다정하게 들렸고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게 연극처럼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겨우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릴까봐 조심스럽게요. 뭐든 다 좋다고 하시지만 정말 그러실까요? 저만 빼고 다 좋으신 거 아닐까요? 부엌으로 다시 들어가서 냉장고 앞에 섰어요. 메모지는 그대로 거기 붙어 있었고 내가 꿈을 꾼 것도 아니었죠. 메모지를 떼어내서 손에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절대 말하지 말라는 문장이 계속 눈에 들어왔죠. 누구한테 말하지 말라는 걸까요? 남편한테, 시아버지한테, 아니면 저한테? 메모 뒷면을 봤더니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어제 날짜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어제 이걸 쓰신 거예요. 어제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제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만들어주셨죠. 맛있다고 했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더 먹으라고 자꾸 제 그릇에 덜어주셨는데요. 그게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증거로 남겨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언젠가 이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을 때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랑 너무 닮았거든요. 특히 엄마를 대하는 태도가요. 무조건 엄마 편이에요. 항상 그래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았어요. 이걸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은 믿어줄까요? 아니면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잘못 본 거라고 할까요?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메모지는 서랍 깊숙이 숨겨뒀지만 그 글씨들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우리 집안 망치래.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어머니께서는 벌써 주방에 계셨어요. 아침 준비를 하고 계셨죠. 걱정하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진짜 걱정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그 모든 게 연극일 수도 있다는 거요. 그 메모를 발견하고 나서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하나가 전부 다르게 느껴지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작은 것들이 이제는 전부 의심스러웠어요.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었나요? 사실 저는 된장찌개보다 김치찌개를 더 좋아하는데요. 근데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안다는 듯이요. 전에는 그냥 고마운 줄만 알았어요. 며느리 취향을 챙겨주시는 자상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상했어요. 정작 제 말은 안 들으시면서 항상 당신 방식대로만 하셨거든요. 점심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좀 커서 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제 이름이 들려서 멈칫했어요. 누구랑 통화하시는 걸까요? 물을 잠가버렸어요. 더 잘 들으려고요. 준혁이, 우리 남편 이름이에요. 시어머니께서는 저에 대해 누군가랑 계속 얘기하고 계셨던 거예요. 남편 몰래요. 심장이 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요.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거예요. 처음부터요. 증거요? 무슨 증거를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질 뻔해서 황급히 싱크대에 내려놨죠. 전화가 끊어진 것 같았어요.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얼른 설거지를 다시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들은 것처럼요. 시어머니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똑같은 얼굴이었죠. 피곤하긴 하죠. 밤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려. 시어머니가 숨긴 메모 때문에요.
시어머니께서 나가시자마자 저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서랍을 열어서 그 메모지를 꺼냈죠. 다시 읽어봤어요. 천천히요. 민지한테 절대 말하지 마. 얘는 우리 집안 망칠 애야. 조심해. 우리 집안 망칠 애. 증거를 잡아야 한다. 준혁이한테 말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게 연결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뭔가 잘못을 찾아내려고요. 그리고 그걸 남편한테 말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근데 도대체 뭘 찾으시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켰어요.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번호를 누르다 말고 멈췄어요.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댁일을 친정에 말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그걸로도 뭐라고 하실 것 같았거든요. 친정에 다 고자질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남편한테서요. 엄마가 힘들어 하신다고요. 저는요? 저는 안 힘든 것 같나요? 답장을 안 했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을 봤어요. 시어머니께서 현관문을 나서시는 게 보였고 택시를 타고 어딘가로 가시더라고요. 시이모님 집으로 가시는 걸까요? 거기서 또 저에 대해 얘기하시겠죠?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조심해야 한다고요. 메모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저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시어머니가 증거를 찾고 계신다면 저도 찾아야 했어요.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요. 시어머니가 나가시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무섭더라고요. 생각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고민했는데 시어머니 방문이 자꾸 눈에 들어왔죠. 평소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 곳이에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청소하시거든요. 며느리 손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요. 처음엔 편하게 생각했어요. 하나라도 할 일이 줄어서 좋다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은 달라 보였어요. 왜 며느리가 들어오는 걸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문 앞에 섰어요. 손을 문고리에 올렸다가 다시 내렸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궁금했어요. 시어머니가 뭘 숨기고 계신지 알고 싶었죠. 문을 열었어요. 천천히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침대도 반듯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대 위도 먼지 하나 없었죠. 어디서부터 봐야 할까요? 화장대 서랍을 열어봤는데 화장품이랑 액세서리만 있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옷장을 열었더니 옷들이 계절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시어머니는 정말 정리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옷장 맨 위 선반에 상자 몇 개가 있었어요. 손이 잘 닿지 않는 높이였죠.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가 상자를 하나씩 내렸어요. 첫 번째 상자는 오래된 사진들이었어요. 남편 어렸을 때 사진들이요. 귀엽게 생긴 게 지금이랑 똑같더라고요. 두 번째 상자도 별거 없었어요. 옛날 편지들이랑 카드 같은 것들이요. 세 번째 상자를 열었을 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노트가 한 권 있었거든요. 겉표지에는 아무것도 안 쓰여 있었어요. 펼쳐봤어요. 날짜별로 뭔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일기인가 싶었지만 자세히 보니까 달랐어요. 2024년 9월 15일 민지 오전 10시 외출. 오후 3시 귀가. 쇼핑백 들고 왔음. 명품백인 것 같음. 어디서 돈이 났을까? 제 이름이 보였어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2024년 9월 18일 민지 친구랑 통화. 30분 이상. 소리 내서 웃음.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음. 시어머니 욕하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는 저를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하는 모든 거요. 손이 떨리면서 페이지를 계속 넘겼어요. 2024년 9월 22일 저녁 준비 늦음. 7시가 넘어서 밥상 차림. 준혁이 배고프다고 했는데 며느리로서 자격이 있나 싶음. 2024년 10월 3일 친정 다녀옴. 돌아올 때 얼굴이 환해 보였음. 시댁보다 친정이 좋은가 봄. 당연한 건가? 2024년 10월 10일 준혁이랑 말다툼한 것 같음. 방문 닫고 소리 지르는 거 들렸음. 며느리가 애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페이지마다 제 이름이 있었고 제가 한 일들이 전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전부 나쁘게 해석되어 있었죠. 제가 뭘 해도 문제였던 거예요. 웃으면 시어머니 욕한다고 의심하시고 늦게 밥하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하시고 친정 다녀오면 시댁이 싫은가 봐 하시고요. 뒤쪽으로 넘겼어요.
최근 날짜들이 나왔죠. 2024년 11월 20일. 요즘 민지 표정이 이상함. 뭔가 숨기는 것 같음. 낮에 혼자 있을 때 뭐 하는지 모르겠음. 확인 필요. 2024년 11월 25일 민지 휴대폰 계속 봄. 누구랑 연락하는 걸까? 준혁이 몰래 만나는 사람 있는 건 아닐까? 제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남편 외에는 남자친구도 없는데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어요. 어제 날짜였어요. 2024년 12월 1일 확신이 섬. 민지는 뭔가 숨기고 있음. 표정, 행동, 말투 전부 이상함. 준혁이한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하나? 언니랑 상의 필요. 노트를 덮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감시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3개월 넘게요. 노트를 다시 상자에 넣으려다가 멈췄어요. 맨 밑에 뭔가 또 있었거든요. 종이 몇 장이요. 꺼내봤더니 프린트된 글씨들이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글 같았죠. 며느리가 바람필 때 나타나는 징조 10가지. 며느리 뒷조사하는 방법. 이혼 소송 시 유리한 증거 모으기. 이혼이요. 시어머니는 저랑 남편을 이혼시키려고 하고 계셨던 거예요. 증거를 모으고 남편한테 보여주고 이혼하라고 설득하려고요. 그 모든 친절이, 그 모든 웃음이 전부 가짜였던 거죠. 상자를 다시 제자리에 올려놨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올리기가 힘들었어요. 방문을 나와서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제가 뭘 한 거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잘 보이려고 애쓰면서요. 근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집안 망칠 애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휴대폰을 봤어요. 남편한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저녁이요. 지금 밥 생각이 나겠어요? 하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만 뭔가 하는 척은 해야 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고 있었죠. 현관에서 신발 벗는 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간 것도 그 노트를 본 것도 모를 거예요. 아무것도요. 부엌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넥타이를 풀면서요. 피곤해 보였어요. 요즘 회사 일이 많다고 했죠. 밤늦게까지 야근도 자주 하고요. 그런 남편을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꺼내면 남편만 힘들어질 텐데요. 하지만 안 할 수도 없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만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남편한테 건넸어요. 남편이 한 모금 마시고 저를 봤어요. 역시 남편은 알아보더라고요. 3년을 같이 산 사이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갑자기 무슨 질문이냐는 표정이었죠. 좋게 생각하신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칭찬이요. 그 칭찬들이 다 거짓말이었던 건데요. 남편이 웃었지만 그럴 리 없다고요. 남편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요. 남편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 심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죠. 말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요?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고민했죠. 그리고 결심했어요. 말해야겠다고요. 남편이 멍한 표정으로 저를 봤고 남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왜 남이 방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투가 싫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거든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죠.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뭘 해서 감시를 당해야 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남편은 끝까지 어머니 편이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는데 짜증 난다는 표정이었죠. 이상한 건 저예요? 감시당한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남편은 절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무리 증거를 보여줘도, 아무리 설명해도 결국 어머니 편일 거예요. 현관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께서 돌아오신 거예요. 남편이 저를 보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눈빛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웃으면서요. 그 웃음이 너무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며느리를 3개월째 감시하고 있는 사람 같지 않게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제 대신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은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계속 뒤척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다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몰래 문틈으로 봤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요.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남편도 힘든 걸까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남편은 결국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 너무 강했죠. 새벽 5시쯤 됐을 때 침대에서 일어나 조용히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방 쪽은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켰지만 이 시간에 친정 엄마한테 전화할 순 없었죠. 아침이 되고 시어머니께서 평소처럼 부엌으로 가셔서 아침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눈길도 안 주시면서요.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리셨는데 저 없이도 혼자 다 하시더라고요. 밥을 먹는 동안 시어머니는 계속 저를 보셨어요. 관찰하시는 것 같았죠. 오늘도 노트에 뭔가 적으실 건가요? 숟가락을 놓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나왔더니 시어머니께서 너무 쉽게 허락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이것저것 물으셨을 텐데요. 집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창문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버스를 타고 친정으로 갔어요. 1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친정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고 문이 열렸어요. 엄마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났는데 참으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엄마가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소파에 앉히고 물을 가져다 주셨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는 그냥 제 손을 잡고 기다려 주셨죠. 조금 진정되고 나서 전부 다 말했어요. 냉장고 메모, 시어머니 방의 노트, 3개월 동안의 감시 기록, 이혼 소송 자료, 남편이 믿어주지 않은 것까지요. 엄마는 가만히 듣고 계셨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엄마가 한숨을 쉬시고 물으셨어요. 그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냐고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엄마가 제 손을 더 꽉 쥐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무 힘들면 친정으로 와도 된다고요. 그게 답일까요? 하지만 친정으로 오면 시댁에서는 더 나쁘게 볼 거예요. 역시 믿을 수 없는 며느리였다고요.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한 가지만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저를 하루 종일 붙잡아 두셨어요. 밥도 해주시고 같이 텔레비전도 보면서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이었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가 현관까지 배웅해 주시면서 힘들면 언제든 오라고 하셨어요.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이 너무 짧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계를 봤어요. 저녁 6시였죠.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친정에 다녀온 다음 날부터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 방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데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가방을 봤더니 지퍼가 조금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는데 화장대 앞에 섰을 때 확신이 들었어요. 화장품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제 방을 살펴보신 걸까요? 남편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어요. 시어머니만 집에 계셨죠. 거실로 나갔는데 시어머니께서 저를 보시더니 오늘은 제 방을 청소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절대 안 들어오셨는데요. 말리는 것도 이상할 것 같아서 그냥 부엌으로 갔죠. 미역국을 데우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제 방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지요. 한참 동안 조용하다가 옷장 여는 소리, 서랍 여는 소리가 들렸는데 청소만 하시기에는 너무 조용했어요. 뭘 찾고 계시는 걸까요? 30분쯤 지나서 시어머니께서 방에서 나오셨어요. 제 방을 확인하러 들어갔더니 침대 밑 상자가 조금 옮겨져 있었어요. 오후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회사에서 거는 건 드문 일이었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목소리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뭐라고 하신 걸까요? 저녁 시간이 됐어요. 시어머니랑 둘이서 밥을 먹었는데 식탁에 마주 앉아 있는데 너무 답답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히 드시기만 하셨거든요. 저도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죠.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어머니께서 옆으로 오셨어요. 갑자기 물으시니까 손이 멈췄고 시어머니께서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그 눈빛이 뭔가 다르더라고요.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았어요. 역시 남편이 말했구나 싶었어요. 온몸이 굳어지면서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시어머니께서 한 걸음 다가오시면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어요. 너희 이혼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비웃듯이 웃으시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일부러 늦게 들어온 거였어요? 저 때문에요? 시어머니께서 돌아서시면서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이혼이요. 결국 시어머니가 원하시던 게 그거였구나 싶었어요. 처음부터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휴대폰을 켜서 노트 사진들을 다시 봤고 시어머니랑 나눈 대화를 녹음한 파일도 확인했어요. 몰래 녹음한 거였어요. 증거로 남기려고요. 이제 결정해야 했어요. 이대로 무너질 건지 아니면 맞설 건지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건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불을 다 끄고 어둠 속에서요.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는데 조심스럽게요. 불을 켰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얘기를 할지 아는 것 같았죠. 평소에는 여보라고 불렀는데 그날은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방을 내려놓았는데 대답은 안 하고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고민하는 것 같았죠. 결국 인정하는 거였어요. 제 표정이 어둡다고요. 당연하죠. 시어머니한테 감시당하고 남편은 제 편이 아니고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항상 그래요. 남편은 항상 피하기만 하죠. 남편 표정이 변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과연 남편이 어머니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거든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남편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거실로 나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아침을 차리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젯밤 일은 없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방으로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에 더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거든요. 가방을 들고 나왔어요. 시어머니께서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너무 쉽게 허락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점심은 어떻게 하냐, 저녁 전에는 오냐 물으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냥 보내주셨어요. 집을 나서는데 등 뒤에서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창문으로 저를 보고 계셨어요. 버스를 타고 카페로 갔어요. 혼자 생각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커피를 시켜놓고 휴대폰을 봤어요. 노트 사진들, 녹음 파일들, 전부 다시 확인했죠.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녁에 모든 걸 끝낼 거예요. 증거도 다 모아놨고, 녹음 파일도 있고, 사진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것들을 전부 남편한테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선택하게 할 거예요. 어머니 편을 들 건지, 아내 편을 들 건지요. 오후 내내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떨리긴 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었어요.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6시가 가까워졌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고,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어요.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어요. 약속대로요. 남편이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께서 부엌에서 나오셨죠. 남편이 저를 봤어요. 긴장한 얼굴이었죠. 셋이서 식탁에 앉았는데
시어머니께서 밥상을 차리셨지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웠거든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노트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시어머니가 적은 감시 기록들이요. 남편이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한 장 넘기는데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봤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어머니한테 화내는 거요. 시어머니께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혼 생각해봐. 그게 서로한테 좋을 거야.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남편이 소리쳤어요.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주먹으로 식탁을 쳤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남편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으로 남편이 제대로 사과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우리 분가하자. 예상 못한 대답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안았어요. 그 품에서 한참을 있었는데 3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기댈 수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새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우리는 집을 나왔어요. 크지 않은 아파트였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짐을 나르는 날 시어머니께서 현관까지 나오셨어요.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남편한테만 말씀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이었어요.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라면을 끓여 먹었죠. 남편이 웃었어요. 창밖을 봤어요. 자유로운 기분이었어요. 처음으로요.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에요.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한테요. 한참 통화하시더니 남편이 저를 봤어요. 고민이 됐어요. 만나야 할까요? 남편이 물었어요. 생각해봤어요. 시어머니께서 진심으로 반성하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며칠 뒤 카페에서 만났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많이 야위어 보이셨어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숙이셨어요. 진심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3개월 동안 감시당한 기억이, 그 노트에 적힌 글씨들이 아직도 선명했거든요. 시어머니도 엄마인 거잖아요. 아들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거겠죠. 이해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잊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어요. 그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카페를 나서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괜찮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물었어요. 남편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저도 남편 어깨에 기댔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우리만의 삶이요.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메모처럼 저를 집안 망칠 애라고 부르던 그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아무도 저를 감시하지 않고 아무도 저를 의심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게 제가 원했던 전부였어요. 평범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일상이요.